네, 밥상머리 토크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노태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 고지연 변호사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오늘 새벽 한 4시 30분경이고 진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네. 4층에서 이제 불이 났습니다. 한 네. 남성이 불을 지른 건데요. 이 남성은 지른 불은 한 20여 분 만에 불이 꺼지기는 했지만 불은 빨리 잡혔어요? 네네. 네.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은 이제 불이 나서 사람들이 이제 대피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복도로 뛰어나온 사람들에게 이 남성이 무차별로 이제 흉기를 휘둘러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주민 5명이 숨지고 네. 10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중에는 12살 소녀도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들 중에 사망자 가운데서 그죠? 예. 수사당국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도식 4층 아파트 내 거실과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신문지를 방 안으로 던져 방하고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불을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연기 흡입 7명 등 총 18명을 사상케 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면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현장 상황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면서요? 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여서 아마 다들 정신이 또 없었을 거고요. 깜깜해질 테고 그죠? 네, 그렇죠. 불이 나고 또 비명 소리가 나고 또 아주 공포에 뒤덮인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 네. 그 이 복도식 아파트라서 또 현관이 한 곳뿐인 구조였는데 그쪽으로 네. 나오다가 모두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됐던 거죠. 사망자 5명 가운데 60대, 70대 노인이 2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10대도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12살이었던 겁니다. 아하. 요게 주차장에 한 분, 3동 1층 계단 입구에 한 분,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2분, 그리밖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위에는 더 2, 3층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사람 피로 많이 흘려가지고. 우리는 중간에 내려왔을 때 그나마 살은 거지. 우리가 진짜 많이 우리나라 초기에 대피한 사람들이 피해가 그렇죠. 5층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쳤어요. 그 지금 5층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애 죽은 그 언니도 시험을 그분이 다 질리고 그 언니도 질려갖고 실려가는 거 봤거든. 2층에서는 확실히 너무 심한 피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피 밟고 요즘도 흥건하게 완전 이쪽으로 뜯어내고 이걸로 막 흥건하게 내려오고 피가 흐르는 정도고 그걸 밟고 내려오니까 밑에 1층인가 1층에가 한 명 있고 1층 내려가서 한 명 있고 하여튼 3명인가 봤어요. 경찰 잡혀 나오면서 다 죽었다 했나 뭐 하여튼 그랬어요. 다 죽인다. 다 죽인다 했는가 다 죽었다 했는가 하여튼 그랬어요. 참 참혹합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이유도 결국은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 남성 왜 그랬다고 합니까? 예, 경찰은 이 피의자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서 네. 공포탄과 실탄 그리고 테이저건까지 다 동원을 해서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게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장 이야기에 따르면 이 남성이 횡설수설하는 가운데 나는 임금체불 때문에 계획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이 평소에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쫓아오는 등의 좀 특이한 행동을 계속해 왔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관련해서 주민들의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 보였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자꾸 주위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주위 사람한테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안 좋은 눈초리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민센터에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했네요. 네네.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며칠 전에는 베란다 문을 열고 욕설을 하고 막 가무질을 사서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좀 또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욕설을 해서 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부재중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뭘 던진다고 그럼 정상이지 않는 사람이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좀 불만이 많은 친구. 4층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들고 탈출구가 하나뿐인 구조하에서 2층에서 기다렸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이거 명백하게 계획 범죄로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 되겠죠, 변호사님?
네, 일단 형법상 현주 네. 건조물 방화죄, 방화치사죄, 그리고 기타 살인죄, 상해죄, 네. 상해치사죄 등 네. 중대범죄가 다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수만큼 형벌이 가중되도록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네. 최소 무기형이나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범죄인 경우에는 강한 처벌만으로도 이게 앞으로 추가되는 범죄를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획된 범죄 양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어린이를 해한 부분은 충동 상태에서 행동한 특성이 있어 우발적 범행의 요소로 여겨집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그런 대상이 보이기만 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피해 주민들 정말 걱정인데 보살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사실 이런 피해일수록 사실 피해자에 대한 관리가 되게 네. 중요한데요.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팀 7명과 그리고 인접경찰서에서 전문 상담관을 네. 20여 명 배치를 해서 1대1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꾸준한 돌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사건 원인 또 파악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 지금 경찰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관할 진주경찰서가 미제팀과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해서 39명, 8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네. 이들이 현장에서 정밀 감식과 탐문, 그리고 피해 발화 원인이라든가 피해자 네네. 조사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총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 인터뷰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가족, 주민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건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 사건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크게 번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잠시 보여주실까요? 순대전골집이에요. 한낮이고요. 갑자기 불이 났고 주변에서 밥을 먹고 있는 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불길이 번지고 있죠. 아이고, 연기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고요.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저것도 매우 아찔한 순간이기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난 일요일 저녁에 부산에 있는 삼락동에 있는 식당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 남성이 와서 입구에다 불을 질렀고 불길이 치솟으니까 연기가 자욱하죠.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듯이 사람들이 매우 당황했고요. 다행히 사람들은 대피를 했지만 사실 연기를 마시고 질식해서 사고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이거는 이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식당에 입구에 불 지른 사람 이거 도대체 누구라고 합니까? 그 불길 속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대피하고 있는 중에 저 남성은 유유자적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그냥 보입니다. 구경하듯이 걸어 나오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119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게 상식인데 바로 이 남성이 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리터짜리 플라스틱 용기에 든 휘발유를 식당 출입구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나무집에 불구경하듯이 저렇게 지나가네요. 이 남성이 불을 지른 게 이 식당 한 곳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5분 간격으로 다른 식당에서도 휘발유를 뿌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화재를 일으켰는데요. 둘 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식당 두 곳에서 재산 피해가 한 700여만 원 정도 났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식당 주인들은 한 열흘 가까이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아니, 다크니 불장난을 할 리는 없을 테고요. 변호사님, 식당 두 곳에 도대체 왜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는가요? 이 범인은 50대 남성인데요. 아기찜 식당 업주를 폭행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요. 돼지국밥집에서는 난동을 부리다가 업무방해죄로 신고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런 보복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참 잇따르는 화풀이 방화범죄, 진주에서는 또 그로 인해서 업처구니 없이 생명들이 목숨을 또 잃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살핌, 원인 진단, 그리고 대책까지 정말 종합적인 고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가 아시아드 CC에 대해 임원 퇴직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300%였던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200%로, 200%였던 상임이사의 퇴직금을 100%로 삭감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으로도 불리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금 제한 취지 시의회 조례안을 부산시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밥상머리 이어지는 주제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문기 부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시 의회가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보수 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살찐 고양이법을 통과시킨 거죠. 시의회 자체적으로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거 부산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제 네. 일종의 암초를 만난 셈이 모양인데요. 네, 네. 먼저 이게 저는 동물 보호조례가 아닌가 처음에 네.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겠다는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살찐 고양이법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살찐 고양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 살찐 고양이법의 이제 유래를 보면은 네. 예, 뭐 탐욕스럽고 배부른 네. 자본가를 빗대서 이렇게 나온 말이고 예. 이 말은 원래 이제 서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프랑스에서 공기업의 그 연봉을 갖다 제한하는 네. 예, 이런 그 법안이 이제 법제화가 됐고 2013년도에는 네. 스위스에서도 예, 최고 경영자의 임금을 네. 제한하는 이런 그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네네. 도대체 그러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런 조례까지 발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전국에 제일 많고 이 기관의 연봉을 갖다가 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네. 예, 다른 이제 시도와 이제 쭉 비교를 해보니까 네네. 우리 부산시가 월등히 높더라.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장과 임원이 이제 연봉이 높다는 건 성과급, 네, 뭐 우리 인센티브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 돈을 합치면 네. 저기에서 최소 4, 5천 이상은 더 올라간다고. 아이고, 2억이 훌쩍 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 분 예, 되시겠네요. 예, 예. 이게 그러면 공공기관 경영진의 임금 상한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최저임금이 매년 또 올라가다 보면 네. 이 물가 뭐 상승률을 또 반영하는 부분도 그렇죠. 있을 테고요. 네. 공공기관장하고 임원들의 그 연봉만 네. 묶어두는 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네. 예, 이 그 선을 갖다가 네.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의 지금 뭐 7배, 예, 임원은 6배 이렇게 이제 아하. 기준을 정해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러다 보면 밑에 이제 노동자들하고 이제 네네. 임금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평균 한 1억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뭐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최저시급으로 기준으로 볼 때 네. 1년을 한 달 월급을 12개월로 곱해 보면은 네. 한 1억 한 4,500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 선을 이제 넘지 못하게끔 네네.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네네. 예, 출연 기간에 이제 그 임원들도 마찬가지. 네. 예, 임원들도 6배로 제한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1억 3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임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취지의 조례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부산시가 이걸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이 네. 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런 그 법제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근거로 해서 시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장의 관리 권한과 각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면서 거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즉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의 임원은 네.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이상 보수 결정권도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부산시가 이게 법으로 안 된다더라 좀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법제처의 이제 의견을 받아서 네. 예, 이제 시의회에 제 의견을 해달라고 예, 이런 이제 의사를 이제 비췄고 네. 내일이나 이제 모레쯤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시의회로 네. 공식적인 문서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제 의견에 대한 문서가 올 것 네네. 같은데 그 법제처의 의견을 뭐 저도 물론 다 보고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항상 뭐 모든 입장이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예. 예,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서 네. 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네. 벌칙을 정하는 사항 말고는 네. 지방자치장의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폭넓게 조례로 예, 제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이 제정되더라도 이게 뭐 상여금
이라든지 편법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또 넣어서 보수 전체를 올릴 뭐 이런 편법도 동원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이번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원안을 봤는데요. 네네. 그 원안에 보면은 이게 성과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 네.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각종 수당이 다 연봉으로 묶여서 이 연봉이 적용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편법의 수단에 아마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네. 보수에 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을 한 다음에 매년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도 편법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걸로 보십니까? 저희들 시의회 입장에서는 내용 보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의당 대변인이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사실은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뭐 내용 네. 넣어놨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산시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네. 이게 이 부산시의 이제 모든 예산들이 네. 뭐 우리 공공기관도 그렇고 출자 출연기관도 그렇고 네. 모든 예산이 부산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네. 부산 시민의 정서에 네.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시에서도 행정을 해주는 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 안 되죠. 그렇죠. 바람직한 방법이고 네. 실제 이 조례 안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네.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능력 있는 인재를 우리 부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는 연봉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연봉을 이렇게 박하게 줘서는 능력 있는 사람 기관장으로 데려올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많이 주자. 이렇게 반박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시 쪽에서. 그거는 반박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경영 성과를 내려면 네. 당연히 그 연봉이 높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전까지 네. 지금 말고 이전까지 공공기관이 생기고 난 이후에 네. 부산시가 지금까지의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의 네. 성과를 한번 보자.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 부산시가 정말 심도 있게 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말문이 막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면 살찐 고양이는 쥐를 잡지 않으니까요. 예, 이 조례가 우리 또 부산시 차원에서의 또 변화가 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